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갑옷갑 들어간 한자 배우겠습니다. 첫째 청간갑이라고도 많이 아시는데 갑옷갑이라고도 있지요. 이 한자 들어간 자들 함께 모아서 익혀보시죠. 함께 하시죠. 갑옷갑 들어간 한자를 제가 집필한 책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58쪽하고 59쪽에 정리했으니 책 있으신 분들 같이 보십시오. 자, 없으신 분들은 영상 봐도 재밌습니다. 갑옷갑 들어간 한자 봤더니 갑자 발음입니다. 쉬워요. 갑옷갑. 원래 갑옷갑자가 아니라 첫째 청한간 갑이라고 많이 읽지요. 그래서 갑옷갑을 다시 만듭니다. 산허리갑, 수문갑, 갑갑 이런 한자 있습니다. 어깨갑, 누를 앞자로 변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 3개, 누르랍, 익숙하랍, 오리압 이렇게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갑옷갑자는요, 책을 봤더니 이렇게 네이버 한자의 갑자에 이런 갑옷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갑옷 비닐을 이렇게 그린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새싹 모양을 해왔잖아요. 초목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면 껍질이 있고 갑옷처럼 이렇게 뭐가 떡잎이 붙어있는 모습처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있는 처음이라는 뜻으로 하고요. 청간지주에서 첫 번째를 이 첫 번째 청간갑자가 쓰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 새싹에서 오는 껍질처럼 초목에서 오는 말이 있고 가죽을 벗겨서 갈라진 모습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라는 모습이 있고 거북이 껍질이다 라고 해서 껍질, 갑옷 이런 말로 써서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갑부라든지 철갑 그러면 이제 갑옷이 되겠죠. 갑시, 환갑, 갑나물려 이런 식으로 첫째 청간갑으로 쓰는 용어가 훨씬 많네요. 갑옷갑은요, 쇠금, 쇠, 철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갑옷 모양을 본뜬 한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조하려고 쇠금을 집어넣었으니 쇠금의 갑자 해서 진짜 갑옷갑이 됐습니다. 첫째 청간갑도 아니고 그래서 갑옷 할 때는 이렇게 쓰고요. 옛날에 갑옷을 만드는 가죽이 있었어요. 그것을 관갑이라고 합니다. 갑옷빈을 만들 때 쓰는 가죽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산허리갑을 배우실게요. 산이 들어갔으니까 산허리갑이 되는데 제가 그림을 갖고 왔잖아요. 보통 산허리갑 할 때 이 산허리를 우리말로 고시예요. 고시란 뭐냐? 바다나 들로 좁게 내민 지형인데 바다 쪽으로 이렇게 육지가 나오는 것을 고시라고 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이런 육지 모양은 우리가 사갑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해안에서 바닷가운데로 내미는 고시요. 그래서 곧 하는 것을 산허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얘는 곧갑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흐는 2급자입니다. 좀 어려워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문갑은요. 댐에 있는 승문입니다. 그래서 문에다가 갑자인데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첫째 청간갑을 썼다고들 해석을 합니다. 배 띄울 때 물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해서 이렇게 댐에 물 개방하는 사진을 좀 가까워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간문이라고 하는 거 바로 선박 높낮이에 차가 큰 수면을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문이죠. 그래서 수문입니다. 물문. 갑갑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수갑이다 보니까 지금 그림이 눈에 확 들어오실 텐데요. 원래는 상자 갑자예요. 한자에서 상자라는 건 뭘 감추기 때문에 이 테두리가 감추다라는 부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상자에 넣어서 나만 알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일 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상자에 넣어서 감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묶어놓는 수갑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돈을 넣는 지갑이라든지 지갑도 처음에는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의 지자는 종이지를 씁니다. 지금 멋진 가죽으로 만들지만 갑 정말 소중한 것을 넣어놓는 상자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깨갑은요. 우리의 신체는 무조건 6달러를 써야죠.
고기육 신체 뜻하는 불순대 왼쪽으로 오면서 달월 모양으로 변형해서 우리가 고기 육자 담은 달월 해서 육달월이라고 지칭하는 거고 신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깨가 정말 중요하다. 어깨 아파 보신 분들 알죠? 어깨 아프면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정말 고통스러워서 잠도 못 자죠.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하는 그 병도 너무너무 힘든 병인데요. 어깨 쪽에 우리 뼈를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척추동물의 상지골에 모두 연결된 뼈, 어깨 뒤쪽에 있는 좌우각 하나씩 있는 삼각뼈, 견갑골이라고 해서 어깨뼈를 이렇게 한자로 표현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정말 어깨 중요하고요.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누를압자입니다. 손수를 집어넣으면 손으로 누른다 있는데 손으로 제일 좋은 것을 억지로 눌러서 가둘 때 쓰는 한자인데요. 단어 보시면 압수수색하다. 누르는 우리 압정 아시죠? 이렇게 생긴 이런 거. 그래서 압정할 때 쓰고 아분이라고 하는 시에서 꼭 단어 음을 맞춰야 되는 걸 아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누를압자는 손수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단어가 맞네요. 압수, 압정, 아분. 익숙한 압자 한번 보시죠. 사범급수인데 우리가 조금 실생활에서 많이 노출된 한자인데요. 여기에 그림 보시면 정자가 멋지게 하나 있습니다. 강가에 있는 멋진 별장 같은 그런 곳인데 이게 바로 한명회가 놀았다는 압구정이라는 정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명회는 자기의 호를 압구정이라고 하지요. 이 압자는 다음에 바로 배울 이 압자가 아니라 오리압을 쓰기도 하는데요. 먼저 익숙한 압자는 사람들이 개와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있다.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그것을 캐치하면서 사람과 아주 친한 짐승 개를 표현한 걸로 보실게요. 친합이다, 진짜 친하다에 친할친을 넣었으니 허물이 없이 지나칠 정도로 친하다가 되고요. 여러분들 서울역 압구정 할 때 한자로 많이 보셨던 한자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오리압자를 쓰면 방금 제가 말했듯이 세조를 왕위로 올렸던 그 한명회의 호입니다. 중국에서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가지고 놀았던 사람을 그대로 나도 그렇게 권력을 놀고 싶다라고 해서 지었다고 하지요. 한명회의 호에서 압구정은 엄연히 말하면 우리가 역에서 쓰는 지하철에서 많이 보셨던 이 익숙할 압자 말고 세조를 들어간 게 압구정의 원뜻인데 지금은 두 개를 다 씁니다. 그래서 압구정 한자는 두 개라는 거, 제일 친한 조류, 새를 넣어서 오리압자를 쓰는데요.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명의 호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의 캡처인데, 압구라는 말 자체가 세상사 모두 있고, 이 갈매기, 오리, 벗삼아 놀았다고 하는데, 갈매기보다는 오리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이제 갈매기도 있고, 오리도 있고, 새들과 놀았다고 넓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압구정이 한명회의 호였다는 거 좀 특이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자 배우시면서 좀 상식이 넓어지고 있는 걸 느끼시나요? 감사합니다.